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8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이 조금 다소 깁니다. 7월 마음 에어컨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열된 걱정 회로는 잠시 꺼두시고 감정 냉방 필터는 좋은 생각으로 교체해주세요. 외부 스트레스 유입은 창문 닫듯 막아주시고 짜증 버튼은 눌리지 않게 안전 모드로 전환하시고 기분이 자꾸 눅눅해진다 싶을 땐 마음 안쪽에 숨어있는 여유바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생각보다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네, 연일 정말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서울도 폭염 경보가 지금 내리는 것 같은데, 폭염주의보인가 아무튼 경보가 내리는 것 같은데, 각자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초고가 아파트 버전으로 아파트 마블을, 브루마블 게임 다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스마일도 상당히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 브루마블 게임. 브루마블 게임에서 보니까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 버전으로 해서 기본 룰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못 드리고, 이 황금 열쇠, 그리고 이 해외여행, 이걸 보니까 오늘 아침에 브루마블 게임을 하고 싶고, 감사스마일은 브루마블 게임 하게 되면 이렇게 여행도 하면서 이렇게 내 집, 내 땅에다가 이제 건물 짓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부동산을 하게 된 기본 베이직이 되지 않았나. 혹시라도 자녀분들 계시면 이 브루마블 게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로또 청약이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있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서울에 거주하시고 무주택이다 라고 하시면 진짜 이 자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청약에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잔금 납부 기간이 보니까 10월 2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전매 제한도 없고 거주 의무 기간에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당첨되고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친한 친구한테까지도 이거 무조건 청약해라고 어제 몇 명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감스님들 중에 꼭 올림픽 파크 포레원 당첨자가 나오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지도인데, 신도시가 28곳, 보금자리가 19곳, 그다음 1기, 2기, 3기 신도시 쫙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서울, 물론 인서울 하는 게 물론 가장 좋을 수 있겠지만, 이 수도권 1순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이왕이면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이제 한 2, 3년 후가 되면 이제 완전 개통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능력이 돼서 서울로 인서울 하실 분들은 인서울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인서울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서울 딱 붙어 있는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 지금 아직 뭐 조성되진 않았지만 광명 시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1, 2지구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아 보이고, 중간에 이 보금자리 주택도 고양 원흥부터 포함해가지고 서울 서초, 이런 것들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지금 당장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3년 후, 5년 후를 내다본다고 하면 이제 이 입지는 불변이기 때문에 수도권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쪽에다가 이왕이면 내 집 마련하시고, 그리고 교통이 확충되는 곳,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 또 내가 선호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먼저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택 매매 중에 대출이 확인된 거래 건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6억 원 이상 대출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았겠지만, 일단 겨우 6억 이상 대출을 한 사람들이 전체의 31.9%밖에 되지 않고, 10명 중에 7명은 6억도 안 빌린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신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억 이상 대출 같은 경우 10명 중에 1명도 안 되고, 지방주택이 아니라 비싼 서울주택인데 돈 많은 이들이 진짜로 의외로 많다, 넘치고 넘친다는 의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거다, 연결 대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아니었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조금 이제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조 모니터에다가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오늘은 주 모니터에다가 제가 이렇게 방송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훨씬 보기 좋으실 거라는 말씀 또 드리면서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10억 로또 무주택자 다 넣자 단 4세대 무순위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인데 물론 분양 당시에 분양가가 가장 쌌는데 어찌됐든 간에 분양 당시에 분양가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로또 청약을 넣으시고 만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 여기 아침 방송 시간이든 그래서 제 영상 업로드 하는데 당첨되었다라는 말씀 해주시고 일단 모집 공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식 접수하는 방법 기본 정보부터 분양가 공급 세대 이렇게 쭉 제가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각자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진짜 이 분양가 원 분양가 상태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제가 쇼츠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세 차익 최소 10억 이상인데 1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꼭 감스님들 중에서 꼭 청약자가 당첨자가 나오기를 응원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어제 방송 또 그제 방송 시간대 장항지구 S1 공공분양 놓치면 평생 후회할 여러가지 이유를 7가지 이유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감사 스마일이 장항 S1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따로 시간이 할애가 되질 않는다고 해서 일단 가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59타입과 84 C타입을 갖다가 지금 견본주택에 되어 있는데 영상에 좀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장항 S1 관련해가지고 저에게 문의를 해주셨고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몇 분 해드렸는데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본청약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또 어제 감사 스마일 찐팬 중에서 거의 제가 1년 동안 저희 찐팬이셨는데 뿌띠 띠아블님께서 어제 저에게 이제 고민 상담을 하러 방문하셨는데 참 좋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 TV 찐팬이 되어 주시는 분들께는 특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 멤버십 가입을 잘 모르시겠다 생각하시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사 스마일 TV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서 더욱 특별한 부동산 혜택을 누려보세요. 지금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채널에 이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월 5,000원 정도 감사 스마일에게 후원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회원 전용 동영상이 지금 100개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로 감사 스마일이 추천하고 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100분에 한해서는 제가 횟수 제한 없이 전화든 대면이든 상담해 드린다는 말씀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꼭 회원이 되어주시고 감사 스마일 TV 찐팬이 되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정보 그리고 남들과 또 차별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리틀백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피챗을 이제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을 올리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어서 대조 1구역 보니까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게 7월 4일 기준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남은 자녀 물량이 더 적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줍줍으로 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51 타입하고 59 타입은 완판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산 계약률이 90.6%고요. 현재 시각 남은 자녀 물량이 51 B타입 10개랑 74 A타입 25개 쭉 해서 45개가 남았는데 오늘 7월 8일 방송일 기준으로 아마 조금 더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은 아마 완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지금 서울 시내 덜 오른 저가 재건축으로 지금 매수세가 이동 중에 있으니까 오히려 7월달 8월달에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먼저 서두른다는 그런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먼저 손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사 스마일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아침 방송을 준비하면서 감사 스마일도 공부를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은 감스님들도 좀 알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릴 텐데, 월급쟁이의 자본주의 생존기, 1945년 데자뷰, 미국이 부채를 녹이는 방법, 이거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OBBA법이 5조 달러의 부채 한도 증가를 포함하면서 미국의 재정 정책을 지금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통한 부채 비율 개선을 주장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반대파들은 재정 파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미국 부채 비율도 상당히 지금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념보다는 팩트와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최근 미국의 OBBA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든다.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는 이런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내 자산과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훨씬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월급쟁이의 자본주의 생존기의 이 블로그 필자님께서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감스님들 중에서도 지금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지금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채 비율이 112%에서 1974년도에 23%까지 무려 89포인트나 감소시킨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 이 해답 중에 하나가 금융 억압이라는 교묘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 1951년까지 연준은 장기 국채 금리를 2.5% 이하로 강제 고정을 했고요.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부채의 실질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었고, 채권 보유자들의 구매력은 정부로 조용히 이전됐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 35년, 그러니까 이 시기 자산별 성과는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 시기에 급등한 자산은 금, 연평균 31%의 수익률을 얻었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14%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시기에 손해를 크게 본 자산은 현금과 예금, 정부 채권, 생명보험은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교훈은 명확합니다. 실물자산과 희소자산을 보유한 자는 부를 지켰고, 예금과 채권에 의존한 자는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2025년과 1945년은 다르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1940년대는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대부분의 국채를 보유했지만, 현재는 해외 투자자들이 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지금은 중국, 일본, 유럽 등이 주요 채권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와 같은 금융 억압을 시도한다고 하면 해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달러 이탈이라든지 대한 결제 시스템 구축, 또 금원자재 비축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는 자본의 물리적 통제가 어렵습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브리디워터 레이 달리오가 최근 출간한 저서에 보게 되면 How Countries Go Broke, 미국이 3년 내에 부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해법은 명확합니다. 3% 솔루션인데 현재 GDP 대비 7.2%인 적자를 3%로 줄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달리오 자신도 책에서 인정했듯이 긴축 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달리오는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유도가 결국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고,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부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많은 돈을 찍어내고 화폐를 평가절하하거나 돈을 찍지 않고 큰 부채, 디폴트 위기를 겪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돈을 찍어내고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는 부채가 과도해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채 비용을 줄이고 통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부채가 표시된 통화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역대급 부채 비율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채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릴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고, 방법론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어도 방향성만큼은 명료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부채를 지금 탕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감스님들만이라도 과거의 교훈이 주는 힌트들을 갖다가 확인하셔가지고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한 또 희소자산, 그 다음에 실물자산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현재 시대에 맞는 다양한 대안은 없을까? 앞서 언급했던 레이 달리오가 미국 부채 급증에 대비한 대안을 한번 살펴보면 영문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부채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세 가지 거래 방법은 일단은 물가 연동 국채, 그 다음에 금, 그리고 약간의 비트코인으로 해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감스님들만이라도
일단 자산에 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 일단 조금의 나의 자산 10분의 1이라도 이렇게 좀 옮겨 놓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과도한 현금 보유라든지 장기 고정금리 채권, 인플레이션 대응력이 부족한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진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했고 1945년도에 데자뷰가 2025년도에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승자와 패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이야기 드리면서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으로만 배운다라는 비스마르크의 한 줄 명언처럼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현명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시간에 좀 쫓겨가지고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투자자들에겐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 미국의 먼 이야기보다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국내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를 지금이라도 해나가야 된다. 물론 미국의 먼 이야기가 나비 효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관세 지금 25% 부과를 8월 1일부터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그 나비 효과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의 지금 이런 통화량이 또 증가할 거고, 그리고 국내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자산에 또 특히 부동산에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주간동화의 진짜 부자는 진보 정권을 싫어하지 않는다. 제가 이 주간동화를 갖다 이거 읽어보면서 정말 와닿는 기사 내용입니다. 감스님들 중에서 물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 드리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진보 정권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진보 정권을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갖다 한번 보시게 되면 아니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부자 증세에 영향받는 거는 중산층 상위권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중산층의 몰락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어제도 제가 진짜 감사 스마일이 정말 강하게 이야기 드렸던, 이건 지금 집 사지 마세요라는, 제가 어제도 정말 이 내용을 갖다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또 공감을 좀 얻었는데, 지금 우리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사야 됩니다. 내 능력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이제 집을 사지 말아라.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는 대출해주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보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진보 정권은 오히려 중산층을 갖다 더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책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일단 내가 자산을 갖다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으로 해서 내 집을 갖다 마련하는 방법들을 진보 정권에서 더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다 이야기 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진짜 부자는 진보 정권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제가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다, 또 부동산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보 정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은 시험이 어려워지면 성적이 중간층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진짜 경기가 나쁠 때는 지금 중산층이 가장 빨리 지금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자 증세로 인해 가지고 중남미의 양극화를 더 키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진짜 사람들은 부자들이 진보 정권을 싫어할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진보 정권은 부자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많이 시행하니 반대할 거라고도 하지만 순진한 생각입니다. 중산층 상위권이나 부유층 하위권의 어설픈 부자는 분명 진보 정권의 정책으로 손실을 볼 것이고, 하지만 진짜 부자는 진보 정권이랑 해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부자는 진보 정권을 더 반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자들은 당연히 보수를 지지하고 진보를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 한 결론의 이야기만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금 할 이야기를 많이 못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 지금 6억 원 이상 대출을 갖다가 하지 않는 이런 대책을 보면서, 그러면 서울만 안 하면 되는데 왜 수도권까지 묶었을까?
즉 다시 말해서 진짜 6억 원 이상으로 대출을 갖다 받아서 연끌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단 집값이 내려갈 요인은 안 보이고 상승될 요인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대책을 갖다가 펼친 거고요. 더 나가서 앞으로 뭐 7월 달이 될지 8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센 그런 대책이 또 아마 조정기업 확대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억 때문에 이제 대출을 갖다가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6억 이상 대출을 한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7월 8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지만, 내가 내 집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루라도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루라도 먼저 행동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도 무덥지만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